미나상 konnichiwa. 자, 청취 파트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청취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N1과 N2는 문제 개수는 다르지만 문제가 나오는 유형은 똑같습니다. 자, 파트 1은 과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파트 1을 어떻게 풀 것이야 되는가? 자, 과제 이해라고 하면 무엇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내지 여자는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가 과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트 1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치를 들을 때 제일 먼저 행위자가 누구인가? 즉, 문제의 예문에서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女の人はこの後どうしますか?女の人 여자가 되겠죠. 내지 선생님과 この後どうしますか? 내지 교수와 この後どうしますか? 교수님. 또 의사, 환자와 この後どうしますか? 이런 식으로 행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행위자를 체크하고 나서 이 행위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들어주면 파트 1 과제 2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 1에서는 보기의 내용이 문제 용지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들으면서 보기에 있는 일본어를 보고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험 문제는 예제를 불러줍니다. 이 예제를 불러줄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 나름대로 보기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한글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글로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일본어 예문을 들으면 정답을 찾기가 수월하다. 파트 1은 뭐? 과제 이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파트 2는 뭐냐? 포인터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 포인터 이해, 포인터가 무엇이냐? 파트 2는 성우가 정답을 불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이 정답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파트 2는 이미 일어난 일, 과거지사가 되겠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유가 뭔가? 결석한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것이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 과거지사 표현, 성우가 정답을 불러준다고 했죠. 물론 파트 2도 문제 용지에 보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기의 내용을 보면서 성우가 정답을 불러주는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돼요. 파트 2는 질문을 하고 나서 30초 동안 시간을 줍니다. 이 30초 동안 여러분들이 보기의 내용을 한글로 나름대로 해석을 해주자. 그리고 행위자가 누구인가? 오토코노 히토인가? 온나노 히토인가? 환자인가? 의사 선생님인가? 선생님인가? 제자인가? 거래처인가? 당사자인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미 일어난 사실, 보기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성우가 불러주는 것을 체크를 해서 정답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519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3은 내용 이해, 문제 용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우가 그냥 쭉 불러줍니다.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질문의 내용을 듣고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보기 내용 역시 성우가 불러줍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왜? 이 파트, 내용 이해 파트는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즉 부분적인 해석이 아닌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숫자, 날짜, 요일 등은 부분적인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겠죠. 보기에서 숫자, 날짜, 요일이 나오면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극단적인 표현 있죠. 스베 때노 모든 것, 있음 항상 이런 표현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파트 3 문제 용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를 지배하는 내용,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가, 테마가 무엇인가, 앙케이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면 어떠한 앙케이트인가, 앙케이트의 테마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파트 3은 전체를 지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4. 파트 4는 즉시 응답. 질문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알아들어야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럼 이 파트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했을 경우는 좀 무책임합니다. 파트 4 대비 일단 여러분들이
청취 능력이 뛰어나야 하지만 오답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과 유사한 어휘나 같은 어휘가 보기에 놓으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오미다 토노 영화를 본 뒤의 칸소와 도데스까 감상은 어떻습니까? 물어봤는데 칸소가 감상이죠. 근데 칸쇼라고 하면 간섭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또 칸쇼가 음악 감상, 영화 감상처럼 취미생활에 대한 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소와 칸쇼는 다르죠. 이런 식으로 질문 내용에서는 칸소가 나와 있지만 보기에서 칸쇼라든가 이런 어휘가 나오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뭐냐? 질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었을 때 비슷하게 한글로 적어놓고 나서 일본어 내용을 근데 보기의 내용을 들으면서 비슷한 어휘가 보기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질문을 못 알아들었을 때의 정답을 찾는 요령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물론 정치 내용을 충분히 알아들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못 알아들었을 때는 방금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오답을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 5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파트 5는 1번 문제, 2번 문제. 오토코노이 또또 온나노이 또가 하나시테이마스 라고 말을 하고 질문의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 대화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듣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보기 없죠? 1번하고 2번 문제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출제된다? 모른다? 아닙니다. 파트 5에서 1번 문제는 과제2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고 남자나 여자 중에 한 명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남자나 여자가 둘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죠. 미리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파트 5에서 문제 1번은 뭐? 과거지사가 아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럼 문제 2번은 뭐야? 문제 2번은 과거지사. 포인트 이해가 되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이 두 사람이 이미 했던 일, 이유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파트 5에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파트 5에서 3번 문제는 무엇인가? 보기의 내용이 문제에 나와 있죠. 두 사람의 대화 문장을 듣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보기의 내용을 성우가 다 불러줍니다. 대화문에서. 그래서 그 보기의 내용에 맞는 특징이나 어떠한 장점, 단점을 반드시 메모를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기 내용만 보고 있으면 이 보기의 내용이 청취를 할 때는 다 알아들었지만은 막상 문제 풀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요. 이러한 오류를 막기 위해서 파트 5의 문제 3은 뭐? 보기의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의 특징이나 장단점을 들으면서 적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만 정답을 풀 수가 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청취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령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실전에서 최소한 30% 이상은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 교재 강의를 들으면서 청취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대비를 한다면 100%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요령을 모르면 절대 합격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